전반적인 상황 살펴봤고요. 또 이분 모셔서 자세한 얘기,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봐야 되겠죠.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잘 지내셨나요? 예. 아침에 괜찮으셨어요? 오시는데? 눈 많이. 눈이 와가지고요. 네. 평소보다도 빨리 출발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빨리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위해서. 네. 네,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또 일찍 출발해서 와주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글쎄요, 일단 뭐 주식시장이 1월 들어서 괜찮네요. 예, 상당히 네. 괜찮기 예, 때문에 미국보다도 더 좋으니까 예. 기분이 두 배로 그렇죠. 괜찮은 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예.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대도 있으니까 네. 네. 그것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또 외국인들이 1월 달에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수익을 네.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보면 어제 주가가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지난 7월, 10월 뭐 이때 기록했던 고점보다도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앞으로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또 짚어보고 저희가 하면 금리도 25분 나갔는데요. 시장금리.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물가나 싶습니다. 금리 일단 얘기. 네 개인데요. 부지런히 가야 되겠네요. 예, 네. 하나당 5분도 안 되니까 하나씩 빨리빨리. 네. 주가가 일단 연초에 괜찮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박스권 내에 머문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물론 이제 그 작년도서부터 보더라도 작년도 7월 달, 그 다음에 뭐 10월 달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제 드디어 뭐 바닥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마찬가지인 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박스권을 뚫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아직은 실리는 상황은 아닌 것 네,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우려했던 것보다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네, 그 예,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우려했던 것보다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네.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 내지는 뭐 이런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단계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박스가 이랬던 박스가 이렇게 위로 가는 박스는 어떻게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럴 정도의 힘은 아직은 실리지는 정도는 않는 것 아니다.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밑에서부터 우리가 쭉 보면 2200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2500포인트 그 사이의 박스권이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2,400에서 2,600 이런 박스는 못 가나요? 그렇게는 될 수 예. 있겠지만 예. 아직까지는 뭐 좀 크게 쉽진 않다. 변한 거나 그런 예, 건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요. 맞아요.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그럼요. 그 견해나 이런 것들이 험악했습니다. 맞아요. 거기에서부터 크게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험악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일단 아무튼 네. 그렇게 박스권 내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벗어나지 그러지는 않는 것 않는다. 같다라는 예,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외국인이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예. 좀 전에 제가 배운 거는 지난 3년 동안 57조가 들어왔는데 예. 나갔는데 네. 금년에 4조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7조의 반, 한 30조쯤 올해 들어오면 뭐 외국인 사면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올해 괜찮지 않겠냐 이런 단순한 생각도 좀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뭐 반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논리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 좋겠다. 라고 그냥 이제 희망상. 생각하는 예,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57조가 나갈 때는 57조가 나가는 이유가 있을 있었죠. 거고요. 예. 그다음에 4조가 들어올 때는 4조가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많이들 뭐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이제 환율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1,400원대 중반이었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환에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그 초과 수익을 얻으니까 그에 따라서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거는 별로 그렇게 논리적이지는 않다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다 내려왔는데 더 내려가야 먹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부터 더 내려가서 네. 그러면 1,100원이 돼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가 되는 네,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거는 환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주식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식이기 때문에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
거기에서는 논리가 좀 안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일단 아무튼 보면 작년도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이렇게 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순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와야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될 거냐 네.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인데 1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수급이 더해진 네네. 거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지는 네. 형태가 됐는데 만약에 주가가 한 2,500포인트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 국내 수급 측면에서는 반대로 누르는 형태, 누르는 네.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1월 달보다도 훨씬 더 이 힘이 약해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은 돈이 들어온다고 들어와도 그렇게 하더라도 1월 달처럼 쉽게 이렇게 오르지 못한다. 네,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을 보면 2월 달서부터 뭐 어느 정도의 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외국인 매수가 우리나라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는 단계는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수급이라고 하는 건 수급이 들어올 때에 가격이 움직였다가 수급이 끝나고 나면 또 원래의 형태로서 돌아가고 이러는 그 속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끌고 가고 그럴 수 있는 힘이 계속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면 좀 네. 많이 들어왔다고 느끼려면 예. 월 단위로 예. 보면 최소한 1월 달보다 더 들어오는 거, 5조 예. 이상. 예. 아, 그렇죠. 그 정도는 예, 더 예. 들어와야죠. 예.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거는 2개월 사이에 시가총액의 3%가 들어왔던 그 경우가 있거든요. 예. 시가총액의 3%면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거의 30조가 넘는 30조가 돈이잖아요. 들어와야 예, 되네요.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5조 뭐 이 정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한 10조는 들어와야 엄청 예, 들어왔다 그렇죠. 이렇게 예, 예. 봐준다는 그 거죠. 기간 동안에 주가가 20% 정도 상승을 했다가 네. 2달 후 정도에 그 외국인 매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20% 상승했던 거에서 거꾸로 15% 하락을 하고 이런 형태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10조 넘는 정도의 돈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미 있게. 알겠습니다. 센터님 그러면 앞서 말씀 중에서 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식 때문에 우리 주식을 사는 거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왜 사는지? 지금은 네.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특히 매수를 하고 할 때에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가 뭘까라고 우리가 쭉 따져보면요.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원달러 환율일 것 같잖아요. 반도체.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예. 않고요.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면 미국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이러는 금액이 늘어나는 건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때에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 형태가 되면 그건 그 해외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그 견해가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걸 똑같이 미국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좋고 할 때에 다른 나라 시장에 투자하고 이러는 금액들이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그 영향을 주는 것이 미국 시장이 아주 크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1월 달에 뭐 나쁘지 않은 형태였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시장이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뭐 이제는 뭐 저점은 좀 만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네.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역시 그 부분도 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작년도 말에 월가에서 올해의 전 세계 주식시장 특히 주요국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데다라고 꼽은 게 중국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도에 보면 대만 시장, 우리나라, 홍콩과 함께 굉장히 하락을 많이 네네. 했던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거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작용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오를 때 이머징이 더
더 많이 오르고 예. 내릴 때는 또 더 많이 빠지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일단 그 영향이 첫 번째다. 예, 그렇죠. 예, 예. 혹시라도 뭐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렇게 좀 자금이 이동하고 그런 현상이 있는 거는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뚜렷하게 뭐 뭐 나온 건 이렇게 없습니까? 그 포착이 되거나 그런 예,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냥 유럽이 좀 괜찮고 아시아 괜찮으니까 야,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뭐 돈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 다니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럴 정도의 그 분위기는 아니다. 화랑이나 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예. 아직은 뚜렷하게 자금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포착이 되거나 그러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는 반도체. 뭐였죠? 반도체. 예, 외국인 반도체. 자금이 예. 그래도 반도체 오, 섹터 엄청 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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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제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서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보면 그 삼성전자 주가가 네. 지난 10월이나 뭐 7월 달 기록했던 고점보다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뭐 봤을 때는 그러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구나. 예, 거의 5월 수준까지 왔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생각을 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다. 예.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동안에 특히 이제 작년도 10월 달, 11월 달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한 요인이다라고 네. 얘기했던 게 그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였고 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재고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재고가 많고 그러니까 일단 투자도 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서로 간에 감산을 합의해서 그 다음에 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또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붙는 형태가 됐죠. 뭐 AI가 어떻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I 로봇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투자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이제 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반도체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러는 형태로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로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처음에 반등을 할 때 종목은 일단 삼성전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는 예. 그 주가가 떨어질 때에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이 많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주식을 먼저 선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상은 삼성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작년도에 두 번의 반등 때도 똑같이 나타났던 형태였고 지금도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재고나 이런 부분들의 그 업황이 달라지는 이런 그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계속해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매력적인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낮은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력도 이 부분들은 떨어지는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주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약간 지금 상승을 한 상태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올라간 그런 그 형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현대미포조선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싸서 올랐다. 예, 싸서 올랐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업황이 달라진다라고 하게 네.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현재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작년도에 주가가 상승하고 7월 달에 올라가고 뭐 그다음에 10월 달에 올라가고 이럴 때도 똑같은 논리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특히 10월 달에 오를 때에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올해 1, 4분기가 되면 그 반도체 경기가 이제 그 업턴을 해가지고 위로 쭉 올라간다. 네. 그러니까 10월 정도서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주가가 다시 빠지면서 작년도 12월 달에 주가가 빠지면서 그 얘기가 쏙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재고가 줄어들 거다, 감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업황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갖다 붙이는 형태가 돼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이래서 일단 현재에서는 반도체 주식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수하고 쫓아가고 이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국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만만치 않아는 보이네요. 벌써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수준까지 와 있기는 예, 한데 그렇죠. 예, 예. 그 사실 삼성전자가 좀 좋아진 게 그 재고를 줄인다 이런 뉴스가 작년 아까 말씀해 주신 8월, 9월 그때 말고 10월, 11월에 그때 나온 거잖아요. 뭐 그때 흘린다는 네. 말도 있었고. 제가 사실 하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가 자기가 재고를 줄여서 마켓 영향력이 엄청 나니까 그래서 업황을 돌릴 수 있는 거라면 뭐 세상에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1등, 하이닉스 2등, 마이크론이 3등인가요? 예. 삼성전자의 그 영향력 이런 게 어떻습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플레이어가 적기 때문에 네.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감산을 통해 가지고 뭐 재고를 좀 줄여놓고 예.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하는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거는 공급을 조절하는 부분이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야 네. 되죠. 수요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이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돼야 실제적으로 주가도 올라가고 그게 탄탄한 형태로서 갈 수 있는 거지. 공급을 조절해서 그 다음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가는 거는 이거는 반도체 가격을 일정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는 그러네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죠. 그 감산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 반도체 가격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만들겠죠. 이제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만들겠죠. 공급을 늘려야지라고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원유가의 오펙 플러스하고 비슷한 거네요. 예, 그렇죠. 모든 것들은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네.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좀 작은 질문인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챗 GTP 예. 아주 대박은 대박이던데요. 해보셨어요? 네. 재밌던데요. 근데 네. 그게 진짜 만일에 확산이 되면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납니까? 확산이 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예. 그게 이제 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게 되겠죠. 아, 네. 그런가요? 예, 그런데 네. 확산이 되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모호한 불확실하죠. 형태이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확산이 된다고 해서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냐 네. 하는 것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소설을 쓰고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이제 뭐 재작년이나 이럴 때 보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된다라면 맞아요.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했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꿈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 제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상상이 정말 가장 긍정적인 형태로서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 영향이다라고 네.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약간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대단하긴 하죠. 근데 그게 예. 실제적으로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건가 하는 네, 거는 뭐 모르죠. 그건, 그렇죠? 예, 그건 좀 그러면 그냥 다른 질문으로 반도체에서 진짜 수요가 좋아지려면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선은 보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건 다른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런 수요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세상에 깔려 있는 반도체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수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네.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예, 그렇죠. 이게 그 반도체 재고가 왜 이렇게 쌓였냐? 아니 이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줄 때에 엄청나게 많이 수요가 됐는데 네. 그 다음에 그 수요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교체 수요가 아직 안 오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그렇네요. 우리가 반도체를 쓰고 있는 가전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진짜로 반도체를 엄청나게 수요하는 부분. 그렇네요. 그래서 그게 먼저 업턴을 해야 네.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경기 민감주. 네. 다음 얘기는 시장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최근에 와, 우리 되게 빨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3개 네. 나오고요.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 시간 내로 이거 할 천천히 겁니다. 이제 네, 네.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 왜 예.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엄청 안정됐어요. 네. 예. 일단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3.2%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미국은 3. 지금 한 5% 예, 정도 되죠. 3.45 4, 5 이렇게 되니까 3.5% 정도 2년짜리는 되고. 3.1밖에 안 돼요. 예.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이제는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힘을 얻었기 때문에 끝난 것 같죠. 예, 그런 예, 예. 측면에서 일단 이제 그 금리가 좀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게 그 금리가 움직일 때 보게 되면요. 제일 많이 움직일 때가 언제냐면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기 직전이 가장 크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 금리를 인상하냐 마냐 할 때에 미리 반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제일 많이 그 금리가 하락하고 하는 것들은 언제냐?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거나 끝나는 그 시점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없다. 않을 거다라고 그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시장 금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조금 빨리 내려와서 3.2%까지 내려오고 이러는 국면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많이 오긴 했네요. 3.5인데 시장 금리가 3.2니까 예. 시장 금리가 3%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그래도 좀 어려움은 좀 예, 제가 아,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그런 이제 특수한 요인 때문에 금리가 좀 네. 그 생각보다도 많이 내려오고 뭐 이런 형태가 된 거고요. 네. 근데 기준금리가 일정하게 있는데 네. 그 수준보다도 너무 밑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는 그 상황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의 격차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3.2%보다 좀 더 내려와서 어느 정도 그랬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3년물 그 기준으로 해서 3.5%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더 인상하게 되면 5% 정도가 돼서 네. 5%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거보다는 조금 격차가 있어서 뭐 한 그 기준금리보다도 1%포인트나 이 정도 내지는 1.5%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에서 아마 균형금리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미 거의 다 와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시장 금리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이거나 할 가기 좀 여지가 어렵다. 별로 그렇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크게 더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크게 상승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항상 보면 뭐가 이렇게 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멈추고 싶지가 않아요. 야, 예, 더 갈 맞습니다. 수도 있는데 예, 예. 내가 왜 여기서 멈춰? 좀 있으면 더 가면 얼마나 억울한데. 돌아서는 거 보고 가야지. 조금 그런 분위기긴 하네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더 빠질 놈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네, 그렇죠. 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미국이 금리를 작년도에 쭉 올릴 때에 네. 그 시장 금리를 보게 되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2.5%, 3% 이렇게 2.5%에서 앞으로 쭉 올린다라고 그랬는데 시장금리는 3%까지 먼저 갔다가 오히려 쭉 내려가가지고 맞습니다. 2.3% 정도까지 맞습니다.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유지가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아니 지금 앞으로 왔을 때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인상을 할 텐데 여기에서 금리 그 상승이 끝나고 2점 몇 %에서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거기에서 다시 상승을 해서 4.5%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게 3.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오는데 지금이 이제 그런 그 영향이 온 거고 앞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그렇고 미국의 금리도 그렇고 대략 3.5% 정도에서 그냥 균형점으로서 들어가는 시장금리. 그런 형태가 되지 예, 않을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국채 투자는 약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조금 많이 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데 국채뿐 아니라 우리는 사실 그 크레딧 관련돼서 예.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예. 또 굉장히 안정돼 지금 보이는데 뭐 안정되기는 한 건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에서부터 조금씩 안정이 돼가고 있다라고 예. 봐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라고 하면 우리가 국채를 제외하고 그래도 이거 뭐 문제가 없어라고 상금채, 얘기하면 은행채, 상금채, 은행채, 예. 한전채, 예. 그다음에 뭐 국민주택채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서부터가 안정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주택채를 샀는데 8,700원인가 샀는데 어제 뭐 제 PB가 얘기하는데 9,400원인가 9,500원이 됐다고 뭐 네. 언제 파실 거냐고 그래요.
나는 팔 생각이 별로 예. 없다라는 예,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서부터가 안정이 되는 안정이 겁니다. 됐군요. 그리고 예.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것과 거의 비슷한 그 시점에 그 회사채도 등급이 높은 거, 네. A 등급 뭐 이런 거서부터 이제 쭉 안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크레딧물들이 그렇게 조금씩 풀려가는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A 등급 회사채 이런 것들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네. 크레딧물도 또 똑같이 우리가 예. 조금 염려를 해보면 지금 이제 추세가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 여기도 또 어떤 리스크가 있지는 않나요? 어떨까요? 물론 이제 뭐 리스크 있죠. 예. 뭐 그 발행한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지 예,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예, 거거든요. 근데 부동산도 좀 예, 물론 예, 부동산 예. PF 있고 뭐 예, 이런 예. 건데 겁을 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한전채 5.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라는 같아요. 생각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2달 만에 뭐 4% 얼마 뭐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한번 똑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시장에서 트리플 B급 그 회사 네. 이러면 이거 괜찮은 회사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채권 시장에서는 그거보다 등급이 더 높은데도 위험하다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굉장히 빨리 여기까지 왔는데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듣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